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기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저희가 이전 시간까지는요,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가 이번에는 단상일 때를 배울 건데 실제 출제되는 비율은 유도기에서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를 합니다. 자, 하지만 생략을 할 수는 없죠. 자, 우리가 이 개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강에서 그것도 짧은 시간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는요, 자, 회전자개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전자개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유기기전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기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회전을 시켰습니다. 즉, 회전자개 토크를 발생시켰죠. 반면에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바뀌는 교번 자개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 교번 자개가 무엇이냐? 자, 크기는 같고요, 방향만 반대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만 바뀌는 이러한 자개를 우리는 교번 자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번 자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단상이니까 지금 기존의 삼상과 다르게 3개의 권선으로 삼상 전원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단상으로 우리가 전원을 공급합니다. 교류 전압을 인가를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전류의 파형을 인가해준 전압의 파형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정현파다라고 했을 때, 자, A상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형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자, 각각 1번 지점 그리고 2번 지점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전력이 플러스일 때를 들어가는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지점에서는요, 자, 전류가 플러스일 때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A상은 지금 전류가 들어가는구나. 반대편에서 나오는 A.닷은요,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일로 감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으면 반대편에선 반대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2번 지점을 보시면 2번 지점은요, 아, 이번엔 A에서는 전류가 나오고 그리고 A.닷에선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각각의 자기장을 계산하면요, 1번일 때는 우리가 전류가 들어가요. 그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시키겠죠. 자, 그럼 A.닷은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 돼서 우리가 이러한 자개를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 2번 지점에서는요, A가 나오고요, 그리고 A 다시 들어가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이때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기전력을 인가를 계속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파형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이 방향, 한 번은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는 자개를 우리는 교번 자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교번 자개가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우리가 기존에 삼상일 때 회전 자개는요, 회전 자개를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아라고 원판이 회전하는, 즉 토크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교번 자개는요, 기전력을 만들 수가 없고 토크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즉 기동이 불가능하다,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상 유도 전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 기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냐? 자, 기동 토크 발생을 위해서 보조 권선을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보조 권선을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이 서로 다른 권선을, 우리가 또 다른 보조 권선을 넣어줬을 때 위상이 서로 다른 단상 2개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인가를 할 때 그 기전력의 파형의 위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조 권선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보조 권선을 넣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기존에 A상만 존재를 했는데 우리가 B상에 보조 권선을 추가로 삽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기전력의 파형은요, 우리가 교류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그 파형은 위상차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파형에서 지금 노란색 파형이 추가가 됐는데 둘의 위상차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자기장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기준을 정하고요. 자, 마이너스일 때는 전류가 나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는요. 우리가 하얀색 파형은 플러스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파형은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는요. 지금 플러스니까 전류가 들어가고요. B는 지금 전류가 마이너스니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A닷은 반대로 나오고 B닷은 반대로 들어가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자기장을 보시면요. 지금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가 자개가 이러한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번 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지점은요. 둘 다 플러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게 돼요. 그럼 반대로 닷은요. 모두 전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그때 자기장의 방향은요. 이 방향이 돼서 이러한 자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일 때는 지금 노란색이 플러스고요. 그리고 하얀색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A가 마이너스 전류가 나오고요. B는 전류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다음과 같으니까 이러한 자개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기전력의 파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회전 자개, 지금 자개가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돌면서 회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조건선을 넣어주고 그 보조건선을 이렇게 위상이 서로 다른 단상으로 우리가 교류를 인가를 했을 때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해서 이 단상 유도전동기를 기동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보조건선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 단상 유도전동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분상 기동형입니다. 자, 분상 기동형. 이때 분은요. 우리가 나눌 분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인 건선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메인 건선이 있고 지금 보조 건선, 어시스트 건선이 있는데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나뉘었죠. 우리가 동일한 전압을 기준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분상 기동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상 기동형의 특징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메인 건선이 주 건선 M과 그리고 보조 건선, 어시스트 건선인 A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주건선 M과 보조건선 A는요. 병렬로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자, 우리가 지금 V1에 전압을 인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조건선에 걸리는 전압도요. 우리가 V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메인 건선은요. 지금 V1이 그대로 걸리겠죠. 자, 그런데 보조건선도 지금 이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곳의 전원도 V1이 그대로 걸리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동일한 병렬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건선 M은요. 우리가 굵은 건선. 자, 우리가 이 분상 기동형을 보면요. 이 메인 건선은 건수가 지금은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는 어시스트 건선과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메인 건선은요.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고 이 보조 건선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적으면 메인 건선은 건수 N이 더 크고요. 어시스트 건선은 N이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메인 건선은요. 추가로 면적은 이 코일의 굵기를 보면요. 훨씬 더 굵은 건선을 사용을 합니다. 자, 굵은 건선을 사용하고요. 이 어시스트 건선은 더 얇은 건선, 상대적으로 얇은 건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면적 S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S는 메인은 크고요. 보조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분상 기동형의 기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우리가 L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 우리가 이 식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L이라고 하는 것은요. L분의 뮤의 S의 N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고유저항 로의 면적 S분의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메인 건선을 먼저 볼게요. 자, 메인 건선은요. 우리가 N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분자가 크니까 L 성분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R로 대입을 하면요. 우리가 면적이 크니까 분모가 크면 R 성분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메인 권선은요. 그 성분을 따졌을 때 우리가 주로 거의 L 성분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어시스트 권선, 보조 권선을 보시면요. 권수는 적고 면적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수가 적고요. 그리고 면적도 적으니까 이 L 성분은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R 성분은요. 면적이 크니까 R 성분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보조 권선은 주 성분이 우리가 R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보조 권선을 넣어주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 바로 둘의 기전력의 파형이 위상이 다르도록 우리가 위상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L과 R은요, 우리가 90도의 위상차를 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우리가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동하는 것이 바로 분상 기동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교재에 잘 적혀져 있고요. 자, 추가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실 게 우리가 분상 기동형뿐만이 아니라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역회전 방식이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실기에서는 직접 적으라고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해요. 자, 이 분상 기동형은요, 우리가 주권선과 보조권선 중 한쪽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할 경우에 역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기존에는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선에 첫 번째 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선에 두 번째 선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 메인 권선의 두 번째 선에 첫 번째, 이 보조 권선의 첫 번째 선이 연결이 되고요. 이 메인 권선의 첫 번째 선에 만약에 보조 권선의 두 번째 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즉 주권선과 보조 권선 중에서 한쪽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했을 경우에 이때 단상 유도 전동기가 반대로 역회전이 가능하다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요, 분상 기동형은 끝이 나고요. 다음은 콘덴서 기동형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 분상 기동형과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콘덴서 기동형은요, 분상 기동형의 한 일종이에요. 일종.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보조 권선에 이렇게 콘덴서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메인 권선은요, L 성분이다라고 했고요. 자, 분상일 때는 R 성분인데 지금 콘덴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C 성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R과 L 사이에는 위상차가 90도라고 했는데 C와 L 사이는요, 그 위상차가 180도가 난다라고 했어요. 즉, 이들 사이에 회전 자개가 더 큰 위상차를 가지게 되면서 회전 자개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 기동형은요, 결국에 콘덴서 기동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 보조 권선에 90도 앞선 전류가 흐르고 이로 인해 회전 자개가 발생하여 기동하는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상 기동형과 비교를 했을 때 위상차가 더 크니까 기동 토크가 더 크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자, 추가로요, 이 콘덴서 기동형은 결국 이 콘덴서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L 성분이 줄어들게 되겠죠. 무효분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이, 자, 추가로 역률이 개선이 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 방식이구나 라고 기억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회전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콘덴서 기동형도 결국 분상 기동형의 일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선과 보조 권선 중에서 한쪽의 권선을 반대로 했을 때, 한쪽의 권선을 반대로 연결을 했을 때 역회전이 가능하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반발 기동형입니다. 자, 이 반발 기동형은요, 크게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특징만을 한번 적어보면요, 자, 반발 기동형, 뭔가 반발을 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반발 기동형은요, 우리가 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발 기동형은요, 우리가 직권 전동기의 한 직권 전동이 같이 우리가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브러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 역회전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 바로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자, 지금 반발 기동형을 보시면요, 이렇게 비읍,
비읍이 2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비읍이 많은 것을, 자, 분상은 하나였어요. 반발은 2개니까 그때 역회전 방법은 바로 브러쉬의 위치를 바꾸어 준다가 바로 역회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은요,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해서 역회전을 하는 전동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정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자, 이 쉐이딩 코일형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쉐이딩 코일형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기동 토크가 제일 작은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요, 역회전 방법도 없어요.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 토크는 커야 좋은 건데, 기동 토크도 작고 역회전도 안 되니까 되게 별로인 전동기라고 하면 우리는 쉐이딩 코일형이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를 보시면요, 지금 교재에 반발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이 내용은요, 시험에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를 한번 볼게요. 이 전동기는요,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의 그림이 되는데, 회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그림이 주어지고 다음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단상 유도 전동기인지 골라라 라는 문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시면 Y결선이 있구나. 자, Y결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액턴스와 저항 성분이 지금 W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그림은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구나 라고 정답을 골라주시면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개는 벌써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반발이 가장 크다라고 했고요, 쉐이딩이 가장 작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열한 순서가 바로 이 기동 토크의 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앞글자를 따서 반, 콘, 분, 쉐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발, 콘덴서, 분상, 쉐이딩 순으로 기동 토크가 큰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것을 물어보면요, 우리가 쉐이딩으로 이 순서가 바로 작은 순서가 되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이 반콘 분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반발에서 우리가 반발 기동형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반발 유도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동형, 우리 기역과 이응을 보시면요, 우리가 가나다라 순에서 뭐가 가장 앞에 있죠? 바로 기역, 기동형이 이 기동 토크가 더 크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동 토크의 크기입니다. 반발 기동형이에요. 그래서 반발 기동의 기동 토크가 제일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어쨌든 반콘 분 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한다.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쉐이딩 코일형을 보시면요, 이 쉐이딩 코일형이 가장 작은데 가끔은 이 쉐이딩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노사이클릭형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모노사이클릭형도요, 기동 토크가 정말 작은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자, 쉐이딩 대신 모노사이클릭형이 나와도 가장 작은 것은 모노사이클릭형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반콘 분쉐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요,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다음은 이 유도 전압 조정기인데, 자, 칠판 지우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자, 유도 전압 조정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단권 변압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도 전압 조정기라고 하는 거는요, 단권 변압기의 일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원리는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도 전압 조정기예요. 자, 여기서 전압 조정기입니다. 전압 조정기. 우리가 이렇게 공통건선이 있고요, 공통건선 혹은 불로건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렬건선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기기가 어떻게 전압을 조정하냐, 이 공통건선 혹은 불로건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이 출력 측 혹은 부하 측의 전압을 조정하는 그러한 기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단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삼상은요, 그림을 그리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단상을 가지고 이 원리를 설명을 하고요. 3상이랑은 비교만 하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단건 변압기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단건 변압기다라고 하고, 자, 그럼 기존의 변압기 원리와 동일하죠. 자, 우리가 1차 측에 V1이다라는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흘렀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자속이란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자속이 발생을 하고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차 측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측에 쇄교를 한다라고 했어요. 2차 측에 쇄교를 하면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E2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통 승합기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압에서 고압으로 우리가 출력 측은 E1 플러스 E2라는 전압이 걸렸었죠. 자, 그런데 이 유도 전압 조정기는요, 내가 이렇게 블록원선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블록원선의 위치를 바꾸면요,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블록원선의 위치를 조정했어요. 자, 조정을 했을 때 지금 출력 측을 보시면요, 기존의 단건 변압기는 E1 플러스 E2였죠. 고압 측이. 자, 그런데 지금은 E1 플러스 E2에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왜 붙었는지 함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블록원선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동일하게 V1이라는 1차 측 전압을 인가를 했다면, 자, 동일하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자기장이 자속이 발생한다. 파이만큼의 자속이 발생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자속이 2차 측에 그대로 세교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타만큼의 블록원선의 위치를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지금 자속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 2차 측에 그대로 쇄교를 하지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 자속을요,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해를 하면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자, 파이 지금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자속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가로축으로 파이 사인 세타만큼의 자속으로 지금 이 노란색 자속을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 2차 측에 쇄교하는 자속은요, 이 빨간색 자속이 되겠죠. 이 파이 코사인 세타만큼의 자속이 2차 측에 쇄교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만들어지는 기전력도요, 파이 코사인 세타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만큼의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측이니까 E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블록원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자, E1은 그대로 고정이니까 우리가 E1만큼에 걸려서 우리가 출력 측이 기존엔 E1 플러스 E2였다면 E1 플러스 E2 코사인 세타만큼의 전압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블록원선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2차 측에 쇄교하는 자속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세타만큼 바꾸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타를요, 90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때 E1 플러스 E2 코사인 세타의 출력이 발생을 하는데, 자, 우리가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가 다르게 적으면 E1 플러스 마이너스 E2다라고 이 출력 측 전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나온 식이냐? 자, 우리가 기존에 블록원선이 이 직렬 원선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단건 변압기와 동일하겠죠. 이때는 E1 플러스 E2가 될 겁니다. 자, 이때는요, 세타 값이 어때요? 0도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0이 된다는 겁니다. 즉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E1 플러스 E2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블록 원선이 90도에 위치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블록 원선이 90도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발생하는 자속은요, 이 방향이 되겠죠. 지금 그럼 이 자속은요, 결국에 이 누설되는 자속, 파이 사인 세타와 동일한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2차 측에 쇄교되는 자속이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90이 되겠죠. 코사인 90은 우리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2에 곱하기 0을 하면 우리가 E2가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땐 출력이 E1만 나오게 된다. 2차 측에는 유기기전력이 전혀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블록원선의 위치를, 자,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위치했다라고 해볼게요. 180도. 자, 그러면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때 자속은 어디로 발생을 합니까? 자속이, 자, 주황색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 경우는요. 2차 측에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속의 방향이 반대니까 기전력의 극성이 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에 코사인 180을 넣어주시면요.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세타 값이 180도가 되면은 우리가 E1 만들어진 기전력에서 E2의 기전력을 빼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최대는요. E1 플러스 E2가 되고요. 최소는 우리가 180도로 돌렸을 때 E1 마이너스 E2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력측을 E1 플러스 마이너스 E2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요. 추가로 지금 T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T건선이 있는데 이 T건선이 무엇이냐? 바로 단락건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단락건선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기존의 블록건선의 위치를 조정하면요. 이 누설되는 자속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설 자속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누설 자속을 만들어내는 누설 리액턴스가 있겠죠. 자, 누설 리액턴스가 있으면요. 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존재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단락건선을요. 이 블록건선과 수직으로 설치를 합니다. 수직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이 리액턴스 성분을 경감시켜요. 이 누설되는 자속의 성분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압 강화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락건선을 설치한 이유가 블록건선과 직각으로 설치를 해서 이 직렬건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서 전압 강화를 감소한다.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였어요. 자, 그러면 3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하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상이에요.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는요. 우리가 자개가 교번 자개고요. 3상은 당연히 회전 자개가 발생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상은 교번, 3상은 회전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위상을 보시면요. 단상은 결국에 입출력관이 동위상입니다. 단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3상은요. 우리가 위상차가 발생을 했었죠. 3상은 위상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단락건선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3상은 불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단상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3상은요. 그냥 불필요하다. 자, 이거는 추가로 기억을 해주실게요.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압 조정 범위를 보시면요. 우리가 E1 플러스 E2의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붙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E1 플러스 마이너스 E2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상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전부 다 루트 3만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격 용량을 계산해 볼게요. 전격 용량을 보시면요. 자, 이전에 그림을 보시면 자, 전격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단건 변압기에서도 우리는 이 자기 용량, 다르게 말하면 직렬 권선의 용량을 우리는 전격 용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격 용량을 어떻게 구했죠? 자, 이것이 최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E2다라고 한다면 이때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다라고 하면 이 둘을 곱한 게 바로 이 직렬 권선의 용량이 되었죠. 그래서 E2 곱하기 I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3상은 동일하게 루트 3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하 용량을 볼게요. 자, 부하 용량은요. 우리가 출력 측, 즉 부하 측의 용량인데 자, 이것은 전압이 어떻죠? 바로 이 전체 전압 우리가 지금 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전압에 우리가 2차 측 전류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부하 용량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2 곱하기 I2가 되었다. 3상은 여기에도 동일하게 루트 3만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단상과 3상을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에 있을 이 특수 유도기만 하면서 이 유도기를 끝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 유도기입니다. 자, 우리가 특수 유도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이중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또 교재에 뭐가 있죠? 바로 디프 슬롯 농형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은요 전부 농형 유도 전동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종류 중에 농형 유도 전동기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이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자, 그럼 이 특수 전동기, 이 특수 유도기, 이 이중 농형과 디프 슬롯은 무엇이냐? 자, 일반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성능을 향상시킨,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을 우리는 이중 농형 그리고 디프 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성능이 좋아졌냐? 기동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기동 성능이 좋아졌다. 자, 그러면 이 기동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동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기동 토크가 크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동 전류는요, 우리가 제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동 전류는 작구나, 우리가 이중 농형과 디프 슬롯 농형은 기동 전류가 작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시험에서 뭐가 출제가 되냐? 자,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은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팁박스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반 농형과 그리고 이 특수 유도기, 이중 농형, 그리고 디프 슬롯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자, 이렇게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먼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 농형이 제일 작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능을 강화시키기 전이죠. 그래서 일반 농형이 가장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무엇이냐? 항상 가운데는요, 디프 슬롯입니다. 디프 슬롯 농형 유도 전동기가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요. 가장 기동 토크가 큰 농형을 우리는 이중 농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동 전류예요. 기동 전류. 자, 기동 전류는 작은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게 좋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장 큰 건 우리가 또 바로 알 수가 있죠. 일반 농형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일반 농형이 기동 전류가 가장 크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얘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운데는요, 디프 슬롯이 항상 그 가운데를 차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디프 슬롯이 중간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이 우리는 이중 농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실 때 이중 농형이 가장 성능이 좋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아니면 이 디프 슬롯이 항상 가운데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일반은 충분히 유출을 할 수가 있죠. 업그레이드 전이니까 기동 토크는 제일 작고요. 기동 전류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출제가 되니까 꼭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유도기 파트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단순하게 이 내용은 충분히 암기만 하고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좀 더 쉽게 이 유도기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수업도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